자,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통수학 1에서요. 제일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다항식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 항등식. 세 번째 단원이 방정식. 물론 그 사이에 복수수라는 단원이 끼긴 합니다. 수를 좀 확장하려고. 네 번째 단원이 부등식. 여기까지가 공통수학 1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치? 공통수학 1은요, 그냥 전체로 딱 봤을 때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때요? 너한테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맞지? 그러니까 식의 종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다항식은요, 식을 다루는, 그러니까 연산하는 방법에 대한 초점이 있죠. 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빠르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막 뭔가 개념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이걸 막 뭔가 이해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치? 그런데 항등식부터는 약간 개념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항등식부터는. 그래서 너네가 어려워했던 게 선행할 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거 어려워하셨잖아요. 그치? 왜 그런 거야? 외워서 그래요? 이해 못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초점이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개념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걸 네가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리 할 것 좀 얘기 좀 합시다. 방정식은 이제 네 했던 게 뭐였냐면 2차 방정식. 그치? 여러 가지 방정식해서 연립 방정식, 고차 방정식 이런 얘기 하죠. 그치? 부등식에서는요,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치? 3차, 4차 부등식은 미적할 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수학이란 그냥 결국 뭐다? 그냥 식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격가지로 뭐가 이제 들어와요, 여기서.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 경우의 수. 그렇지. 경우의 수. 네, 순열조합.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렇지. 행렬. 이렇게 해서 너가 아마 한 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요.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등식이 이제 여기 사실은 얘가 조금 복병이야. 왜 그러냐면 부등식이라는 게 방정식, 항등식, 다항식을 합친 것보다 내용이 많거든요. 훨씬 더 어려워 얘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항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로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너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너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에 대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두 번째로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정리를 소개하는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방정식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2x 플러스 4는 0이던데? 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식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치?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쌤 등식이요. 맞지? 등호를 포함한 식. 그럼 등식 중에서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로 유일하죠. 그치? 이 값에 대해서만 얘는 참이죠. x가 만약에 3이고 4고 5야. 그럼 참이야 이거? 아니지. 그럼 얘는 봐봐. 이런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방정식이어서 방정식의 관심사는 뭐야? 근을 구하는 이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관심사란 말이야. 방정식은.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 등식의 근 또는 해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2x 플러스 4는 2 곱하기 x 플러스 이런 등식을 줬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뭐야? 왼쪽 오른쪽 같은 식이잖아. 그럼 x에다 얼마를 대입해도 왼쪽 오른쪽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이건 뭐야? 모든 실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이지. 왜 그런 거야? 왼쪽 오른쪽이 뭐해서? 같은 식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불러갖고 얘를 뭐라고 불러? 항등식 이렇게 부르지. 그치?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등식을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뭐 한 거다? 같은 거야. 그냥 표현만 다르지. 오케이? 같은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너한테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맞춰지거든. 앞에서 너 배웠던 게 px라는 놈을 일단 미리 하나만 좀 소개 좀 할게요. px라는 놈을 a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 이렇게. 맞아? 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은 표현만 다르지 뭐 하는 식이야? 같은 식이지. 이거 항등식 관점에서 이제 너한테 해석하도록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서부터가. 아시겠죠? 네, 일단 그렇게 됐고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건 뭐다?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값을 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과 이런 것을 너한테 요구한다고. 미정계수를 결정해줘. 나머지 정리가 뭐게? 인수정리가 뭐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면, 자, 말뜻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얘기해. 첫 번째로 ax 더하기 b랑 a'x 더하기 b'이랑 이런 등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던데? 라고 얘기하면 얘는 무슨 식이었다는 이야기야? 등식 중에서 항등식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왼쪽 오른쪽이 어때? 같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1차항의 계수끼리 같았을 거고 상수항의 계수끼리 같았겠지. 그럼 내가 이거 a는 a'이었을 거고 b는 b'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너? 계수끼리 뭐 한 거야? 비교했지. 이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하죠. 맞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일단 하면서 봅시다. 이거 잠깐만. 그 첫 페이지에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이거는 첫 페이지에 항등식과 방정식해서 1번 2번 있죠. 그치? 그 두 개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두 개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항등식의 성질 있죠. 항등식의 성질 옆에다 그냥 화살표 빼고 적어놔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치대입법 얘기했었는데 그 아래 보시면요, 항등식의 성질 해갖고 1번 2번 있잖아요. 그치? 1번 2번 맞죠? 그 박스에 항등식의 성질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봐봐. 야, 얘가 있잖아. 요 지금 등식이 주어졌는데 내가 너한테 야,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는 무슨 식이었다는 이야기야? 항등식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잘 봐. 좌변과 우변이 어떤 식? 같은 식이었다는 이야기지. 지금 잘 봐. 얘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얘가 0이려면 얘는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a는 그때 뭐야? 0. b는 뭐야? 0. c는 뭐야? 0. 그럼 얘는 이거 계수비교법의 관점에서 그냥 a는 0, b는 0, c는 0인 게 그냥 바로 드러난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그냥 유심히 볼 필요 없고 그냥 결국 뭐야? 항등식이라는 게 결국에 좌변과 우변이 뭐다? 같은 식이구나. 그거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다음 페이지요. 됐고. 그 어드바이스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어드바이스에 x에 대한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별표요. 그냥 이게 말뜻 자체가 뭐냐면 어떤 x의 값,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똑같은 말의 표현들이 뭐냐면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랑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이거 항등식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등식의 성질 해갖고 그 테마 3이 있죠. 그치? 미정계수 결정법 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자, 이런 식을 줬어요. 이런 식을 줘놓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었다는 이야기야? 항등식이었다는 이야기고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식? 같은 식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계수를 비교할 거야. 계수 비교를 할 거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이고 오른쪽을 내가 전개 좀 할게.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잖아. 그지? 그럼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잘 봐. 자, 2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지. 1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가 1이었으면 b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b는 5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a는 1이고 일단 b는 5야. 그치? 이거 좋았지?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5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c는 얼마야? 2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c는 2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게 지금 뭐 한 거야? 계수 비교한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운다? 지워도 되죠? 네. 두 번째로 수치 대입이래요. 수치 대입. 말뜻 그대로입니다. 봐봐.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은 거지. 그럼 봐봐. 문자 몇 개야? 3개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개수가 3개잖아. 그럼 식 몇 개 뽑아내면 돼?
3개 뽑아내면 되지. 3개 뽑아내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죠. 그게 ABC를 구하는 방식이지. 그치?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개수 비교를 하고 수치 대입을 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다? 미정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출제 포인트 하나죠. 그치? 근데 일단 뒤에 가서 이거 세 번째, 이거 밑에 좀 적어놔. 거기 빈칸 있죠? 연쇄 조리제법이라고 하거든요. 수치 대입은 거기 밑에 예시 드러났으니까 됐고, 연쇄 조리제법이 하나 별표인데 자, 요거 이제 이해하면은 되게 잘하는 거야. 잘 봐. 이거 있잖아. 내가 요렇게 돼 있는 얘 ABC를 구할 때 요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 요런 다항식이 있잖아. 얘가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뭐냐면 ax-1 더하기 b고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c였던 거지. 잘 봐. 그러면 요 놈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c지. 그치? 그 다음 봐봐. x-1로 나눴던 그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눌게. 그럼 몫이 a고 그 다음 b지. 그럼 뭐야? b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얘를 x-1로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b인 거지. 맞아?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내가 구할 거야. 오케이? 그 얘가 지금 조리제법 써보면 1이고 1, 4, 4, 2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얘가 c였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 다음 그 몫을 한 번 더 나눠. 1, 1, 5. 그럼 그때 봐봐.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머지 얘가 뭐야? 얘가 b지. 그리고 한 번 더 나눴을 때 몫이 누구야? a지. 그럼 얘가 a였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걸 우리가 뭐 한다? 연쇄조리제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테마를 빼놨어 이거. 이거 무조건 하나 나와 이건. 알겠죠? 일단 저거만 나요. 1번, 2번은 너무 기본 문제라 내가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서 1번의 답 얼마입니까? 13. 그렇지. 2번은요? 7. 그 문자회관에서 내림차는 정리하시고 개수 비교하시면 되죠. 그치? 네. 오케이. 3번, 4번이 조금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데 자, 3번 먼저 볼게요.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랑 y랍니다. 그러니까 x랑 y가 특정한 조건 하나는 만족을 해줘야 돼. 그치? 어떤 조건이야?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맞지? 이걸 만족한 x, y에 대해서 얘가 무슨 식이었다? 얘가 항등식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조건을 여기다가 녹여내버릴게. y는 뭐였던 거야? 1 마이너스 x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집어넣으면 얘가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a 마이너스 bx 플러스 b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뭐였다? 얘가 항등식이었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 좀 할게. 어떻게 되냐면 2a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는 0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3a 마이너스 2bx 더하기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a는 3분의 2b고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치? a는 3분의 2b고 여기 집어넣으시면 3분의 b 플러스 1은 0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고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였던 거네. 그치? 따라서 a, b의 값은 얼마? 6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이런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을 만족한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야. 맞지?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여기다가 녹여내는 방법이 뭐야? 그냥 연립해버리던가 한 문자로 그냥 묶어버리던가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4번은 그나마 쉽죠. 얘 볼게요. 얘도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항등식이래요. 그치? 맞지? 항등식인데 잡아. 왼쪽과 오른쪽을 내가 개수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 왜? fx가 너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모르지? 이때는 내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내가 얘는 개수 비교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수치 대입을 할 거야. 수치 대입을 할 건데 네가 만약에 쌤 이거 아무거나 성립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죠. 뭐 0 집어넣었어. 0 집어넣었어. 그럼 0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2f0이잖아. 그치? 이게 뭐야? b라는 이야기인데 너 f0이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그럼 너는 fx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좌변에서 0을 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 0을 곱해지게끔 만든 x값이 뭔데? 1. 그렇지. x는 1 대입해버릴게.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0이고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였던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x에다 루트 2 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x제곱 대신에 2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똑같아. 그냥 x제곱 2 대입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0이고 우변은 요거 2에 4 생기니까 16이고 얘는 4a 더하기 b 요거 아니야? 그치?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 빼버리면 15 더하기 3a가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4였던 거네, 그치? 그래서 a,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0이었구나 이 얘기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예. 다음에 5번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5번 해보세요. 예제 5번도요 보니까 이런 다항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주어졌어요. 그치?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목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가 뭐라 그랬냐면 x 플러스 1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얘는 그냥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항등식이죠. 맞지? 근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a랑 b에 대한 뭐 그 값들을 구해달라잖아. 그치? 내가 qx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전개해서 계수 비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럼 뭐 할 건데? 수치 대입할 건데 모르는 놈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래서 x가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x에다 1 대입할게. x에다 1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b고 우변은 3이잖아. 그치?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우변은 1이잖아. 그치?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네. 그치? 더해버릴게. 마이너스 4 더하기 2b는 4여서 b가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b가 4니까 a는 얼마였던 거야? 이거 0이죠? 맞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얼마? 16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다음 페이지죠. 개수의 총합과 상수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봅시다. 많이 봤어요 니네 이거 지운다? 네. 볼게요. 이런 지금 다항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치? 내가 너한테 야 이 다항식의 개수의 합 좀 구해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전개하고 있으면 시험이 끝나 있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쨌든 전개했을 때 몇 차예요? 몇 차? 3차, 4차, 2차잖아. 그치? 그럼 총 몇 차? 9차잖아. 9차. 3차, 4차, 2차니까 다 곱해지면 9차지. 그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쓸게. 9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8차항의 개수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쭉 써나가서 얘가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쓰는 걸 내가 뭐 한다 그랬냐면 다항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표준형. 근데 여기서 어떤 관점이냐면 봐봐. 얘랑 얘는 어쨌든 표현만 다르지 뭐한식? 같은 식이야. 그럼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그럼 잘 봐. 내가 개수의 총합이 궁금해. 개수의 총합이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의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8 더하기 A9 이것만 궁금하지? 그러면 우변에 얘네만 냅두고 싶어.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할래? 1 대입할 거지. 그럼 좌변에다 1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8, 1, 그 다음에 4 이거잖아. 그치? 그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A9, A8, A7 쭉 가서 얘가 A2, A1, A0 요거였던 거지. 이게 그럼 뭐였던 거야? 아, 개수의 총합이네 이거지 지금.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죠. 얼마야 얘가? 32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이것도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치? 맞습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 이제 상수항이 궁금해. 봐봐. 상수항이라는 거 얘만 냅둬야 되잖아? 그 얘는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얘만 냅두고 싶어. 그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할 테니까 얘만 냅두게끔 하는 x값이 얼만데? 0이잖아.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16, 99 얘가 A0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상수항이 얼마였다? 144였던 거잖아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상수항은 144고 개수의 총합은 얼마였다? 32지.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그 밑에다 좀 적어놔. 세 번째. 홀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이랑 네 번째 짝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을 물어보죠 너네한테 보통은. 그치? 근데 이거 맨날 물어보는데 이거 모르면 이게 공부를 안 한 친구거든. 이건 당에 다 딱딱 나와야 돼. 그럼 봐봐. 홀수 차수의 총합이라는 거는요. 봐봐. 내가 홀수 차수라는 건 얘네들이잖아. A1, A3, A5 이렇게 쭉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만 냅두고 싶은데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걔네만 냅둘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홀수 차수나 짝수 차수는요. 더하고 빼고 연립해서 구해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0. 여기 0이잖아. 그치? 그럼 좌변 0이니까 볼 거 없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 굳이 이거. 마이너스 1의 구승이니까 홀수 차수의 개수는 음수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플러스 A8 마이너스 A7 이렇게 오는 거 이해돼 이거? 쭉 와서 얘가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여기까지 왔어?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거 두 개 더해볼게.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더하면 32는 2, A8, A6, A4, A2, A0 얘네만 남지. 맞지? 더하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잖아. 이거 부호 달라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사라지고. 맞아? 그러면 A8, A6, A4, A2, A0 얘가 뭔데? 짝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 아니야? 그게 얼마였단 이야기야? 16이었단 이야기지. 그럼 얘가 얼마였다? 얘가? 얘 16이었네 이거잖아. 그치? 짝수 차수가. 그럼 봐봐. 홀수 차수를 또 따로 계산하지 말고 너 개수의 총합이 얼마였어? 32였지. 개수의 총합이라는 건 짝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 플러스 홀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 아니야?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3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였단 이야기야? 1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짝수 차수, 홀수 차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더하고 빼고 해갖고 내가 없애버리고 남기는 거구나.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거 연습 7번 별표입니다. 자, 이제 항등식 안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수학에서 정리라는 거를 네가 처음으로 접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접하거든요. 피타고라스 공식이라고 안 하죠. 정리라고 하죠. 그치? 그럼 수학에서 정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러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거 외워두면 되게 편해. 외워. 이런 느낌이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 하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아까 똑같아. 이거 외워. 되게 많이 써. 이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와 인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외워. 많이 써. 이 얘기라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특정한 조건이 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만약에 다항식 px를요 내가 x-a로 나눠. 오케이? 그럼 이제 몫이 뭔지 모르겠는데 q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나머지인데 봐봐. 야, 이거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상수항이지. 차수 하나 다운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는 뭐야? 상수항 이거지. 그치? 그럼 잘 봐.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지. 왼쪽 오른쪽 표현만 다르지 같은 식이잖아. 근데 내가 뭐만 궁금하냐면 이 나머지만 궁금해.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해버릴까? a 대입해버리면 되지. 그치? a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PA고 우변은 뭐야? 나머지 R인 거지. 그럼 봐봐.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뭐야? PA랑 똑같아 이 얘기지. 그치? 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1차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얘를 0이 되게끔 한 x값을 여기다 대입한 게 뭐랑 똑같다? 나머지와 똑같다는 게 나머지 정리의 내용 전부라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이거.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던데? 이렇게 말했어. 그럼 말뜻이 뭐냐면 p3이 얼마였다? 5였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빠르게 써먹으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나 더. 이때 내가 너한테 야, 근데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0이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말뜻이 뭐냐면 PA가 0이다? 그럼 PX가 X-A를 뭐 하고 있어? 인수로 갖고 있지.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럼 P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야, PA가 0이면 말뜻이 그럼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PX가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 얘기지. 이게 뭐야? 인수 정리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항등식의 성질로부터 그냥 쭉 그냥 뭐야? 세트인 거지 그냥. 패키지야 얘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지. 막 써먹으면 안 돼. 나머지라는 게 1차로 나눴을 때 네가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이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 첫 페이지 좀 거기 봐봐. 첫 페이지에 1번에 밑줄만 쳐봐.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네가 일단 나눗셈 직접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특정한 경우, 즉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네가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 그거 밑줄. 이러한 등식은 항등식인데 미정계 수법을 이용하면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맞죠? 나 이거 뭐 한 거냐면 사실 이게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한 거잖아. 뭐 한 거야? 수치 대입한 거지. 그래서 나머지를 얻어야 된 거야. 그치? 예.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좀 칠게요. 또 어딨냐면 맨 아래 나머지 정리 있죠. 박스에. 그 박스. 다항식 px를 1차식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이라는 건 뭐다? pa와 같다. 이거지. 그치? 야, 이게 이런 이해 없이 그냥 박스 외워라고 하면 안 외워져. 이해하면 끝 아니야, 그냥. 알겠죠? 예. 그 다음 밑에 또 어드바이스는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위에 어드바이스 보시면 얘 별표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다항식에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이게 나머지 정리 내용이에요. 오케이? 네. 밑에 두 번째 어드바이스 별표요. 그럼 이제 너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직접 나눠버리는 거 있죠. 직접 나눠버리는 거. 두 번째가 조리제법. 세 번째가 나머지 정리. 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 그치? 직접 나누어버리는 거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해버리면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어. 조리제법은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이죠.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박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몫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직접 나누거나 조리제법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만 구하는 상황이면 직접 나눠도 되고 조리제법 해도 되고 나머지 정리 이용하셔도 되는데 조리제법이랑 나머지 정리는 언제만 쓴다? 1차로 나눌 때만 쓰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2번, 3번 세 문제 해볼게요. 해보세요. 안 보일까봐 써놨습니다. 봐봐요. px를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래요. 그치? 그럼 얘는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p1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5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게 나머지 정리 내용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제 p1은 5다. 이거 그냥 바로 네가 써먹을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요.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다? 7이었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p2가 얼마였다? 7이었구나. 이 얘기지. 그치? 여기까지 왔죠? 자, 한번 봐봐. px를요. 2차로 나눴을 때 뭘 구해달래요?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그치? 그 얘는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되죠. 1차 이하야. 그 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 거면 이렇게 생겼겠지. ax 더하기 p. 맞아요? 나 얘만 궁금해. 그럼 a랑 b의 값을 구해내야 되잖아. 뭘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치? 근데 너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없애버릴 거야. x에다 얼마 대입할래? 1 또는 2. 그치?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버릴게. 그럼 x에다 1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p1이고 우변은 어떻게 된 거냐면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얼마였다? 5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할게.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p2고 이게 없어지고 얘는 2a 더하기 b고 이게 얼마였다? 7이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맞아요? 그럼 a는 얼마야? 2고 b는 3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얼마였다? 아, 얘가 2x 플러스 3이었구나 라고 그냥 풀어내시면 되죠. 오케이? 자, 예제 2번도 별표요. 예제 2번 보시면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간단해요. 봐봐. px를요 x-k로 나눈 나머지와 오케이? 그 다음 px를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가 합이 얼마래요? 합이 얼마로 줬죠? 아, 8이라고 줬어요. 그치? r1 더하기 r2가 8이래요. 그럼 r1 더하기 r2가 8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얘만 냅두고 싶어요. 그럼 뭐 할래? x에다 뭐 대입할래? k 대입하면 되죠. 그럼 pk잖아요. 이거. 그치? 맞습니까? 자, 얘는요 p 마이너스 k지. 그치? 이거 두 개 더할 거야. 그럼 그게 얼마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8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야, 이런 것도 약간 좀 센스를 발휘하면 얘가 k고 마이너스 k잖아. 그럼 얘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홀수차수의 부호만 반대지. 홀수차수 부호만. 그럼 얘랑 얘는 사라졌을 거고 이것만 2배 됐을 거 아니야. 그냥 계산해보면 얘는 2k제곱 더하기 2였겠네. 이러고 바로 나오면 돼. 이렇게. 그치? 맞아? 계산해보면 돼. 안 되면. 그치? 그럼 얘가 얼마였다 지금? 8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요? 아, 그러면은 k제곱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k제곱이 3이야. 그럼 너한테 물어본 게 얘가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게 이거지? 그럼 뭔데 이게? p3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럼 p3이니까 대입하면 얼마야? 27, 9 더하기 3 더하기 1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얼마야? 30에 40, 40이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요. 이런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랍니다. 그럼 다항식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지?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할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쭉 사라지고 얘만 남잖아. 그치? 말뜻이 뭐냐면 f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얼마였다? 5였다. 이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x에다 얼마? 2분의 1 대입해야지. 0으로 만든 값이 x가 2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얘는 2f 2분의 1 마이너스 1이 얼마였다? 1이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정리해보면 f 마이너스 1은 얘가 4였다는 이야기고요. f 2분의 1은 얼마였다는 이야기고 1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준 거지 지금. 이런 정보를 준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 야 그럼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게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얘가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2차로 나누고 있죠?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ax 플러스 b 아까랑 똑같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내가 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린 x값을 대입할 거야. 얼마 대입할까? x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1이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얘가 여기서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4라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해보시면 얘가 f 2분의 1은 쫘르륵 0이고 2분의 1 a 더하기 b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였다고? 1이었다 그랬나? 1이잖아 이렇게, 그치? 얘에서 얘 빼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a가 마이너스 3이었고 a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네요, 그치? b는 2고요.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결국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던 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이거지 지금. 그 나머지가 4번은 네가 그냥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조리제법 써서 그냥 싹 다 구해버려도 되는데 이 말뜻이 뭐냐면 이런 다항식을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지금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상태 아니야? 맞죠? 네. 그럼 봐봐, 나 a 값을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잖아. 그러면은 항등식이니까 얘를 x로 여기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대입해버려. x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뭐였다?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 얘기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얘는 a 하고요 는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이야기죠. 얘는 이거 마이너스 3이네 이거죠. 그럼 끝났지? 이 상태 아니야 그럼 얘? 맞지? 근데 나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좀 구해달래요. 이렇게. 이 나머지는 뭐랑 똑같은데? q1과 똑같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럼 내가 q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이 항등식에다가 x에다 얼마 대입할래? 1 대입하겠지. 1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5고요. 우변은 2 곱하기 q1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q1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6이고 q1은 얼마? 3이었다는 이야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예제 5번 별표인데 옆에 적어놔요. 큰 수의 계산에서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이거 되게 긴데? 나머지 보정만 적어놔요. 네. 나머지 보정. 네. 말이 되게 길어서 나머지 보정만 적어놔요. 5번 볼게요. 157에 20승 더하기 157에 19승 더하기 1을요 15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좀 구해달래요 이거잖아. 그치? 너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숫자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이거를 나머지를 직접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내 통장 잔액이었으면 좋겠어요. 겁나 클 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큰 수의 계산을 할 때 공통인 부분을 그냥 치환 이용해서 마치 다항식 다루듯이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통인 부분이 보이잖아. 그치? 그럼 157을 내가 t라고 치환해 버릴게. 그럼 t의 20승, t의 19승 더하기 1은 얘는 t-1로 나눴을 때로 이제 바뀌어 버리죠. 맞아요? 그럼 마치 그냥 다항식 나눗셈 하듯이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태지 지금. 맞지? 그래서 그럼 난 이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t에다 얼마 대입할까? 1 대입해야지 해서 좌변 얼마야? 3이잖아. 그치? 나머지가 3입니다 하고 끝내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나머지 보정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만약에 너 이 짓 하다가 봐봐, 이 짓 하다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러면 쌤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냐고 끝이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러면 바로 틀려. 왜? 너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어? 숫자로 나누고 있지. 야, 그럼 숫자로 나누고 있을 때 156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나머지의 범위가 어때야 돼? 나머지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5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네가 이걸 치환 이용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진짜 식이야? 아니지. 그냥 식처럼 보이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머지를? 보정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나누는 놈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야 17을 5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인간이 이랬어. 쌤 몫이 4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쵸? 잘못한 거잖아 이거 나눗셈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야 인마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5 곱하기 3에서 여기다가 5 더해주고 빼기 3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정해줘야 되지. 그치?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2지. 올바른 나머지는. 얘도 마찬가지야. 나머지가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나와? 보정을 해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래서 뭐 해줘야 돼? 156을 한 번 더 해줘야겠지. 이때는 나머지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53이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틀려오는데 이거 틀리시면 안 돼. 다음 페이지요. 인수정리는요. 첫 번째 위에 좀 적어놔요. 다항식 결정할 때 쓰이고요. 너무 많이 쓰여요 이거. 두 번째 인수분해할 때 쓰입니다. 세 번째로 너 이제 미적 들어가게 되면요. 미적에서 그래프의 위치관계 판단할 때 써요. 이건 뭐 나중 얘기니까 일단 적어만 놓으시고.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자, 일단 적어.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제 봐봐. 이 논리가 이제 이해가시면 되는데 봐봐. 다항식 px에 대해서 pa가 0이래. 그렇지, 너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은 pa가 0이라고? pa라는 거는 px를 x-a로 나눈 나머지인데 이게 0이라며. 그치?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었을 건데 나머지가 얼마였다? 0이었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뭐야? 해석이 얘가 0이야? 그러면 px가 뭐다? px가 x-a를 인수로 갖고 있네 이 얘기지. 그치? 이게 인수정리의 이제 논리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이런 얘기해. 야, px가 3차 다항식인데 p1이 0이고 p2가 0이고 p3이 0이던데? 라고 줬어요. 그다음 p4가 만약에 뭐 1이래 이렇게 줬어. 오케이? 그럼 봐봐. 자, 내가 논리에 따라가면 자 p1이 0이라는 이야기는 px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p2가 0이라는 건 얘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얘는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잘 봐. 야, px라는 게 몇 차 다항식? 3차잖아. 그럼 끽해봐야 인수 얘네 다 3개 갖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갖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너 뭐가 안 됐어 아직?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르지. 최고차항의 개수 k라고 할게. 근데 하나 더 줬잖아. p4가 얼마라고? 1이라고 줬지. 그럼 p4가 1이니까 대입해보면 1은 3, 2, 1이니까 얼마? 6k잖아. 그치? k가 얼마? 6분의 1이지. 그럼 k가 6분의 1이었네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한 거야 나 지금? 다항식 결정한 거야. px라는 다항식 이렇게 생겼다고 결정한 거라고. 아시겠죠? 인수정리 이용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인수정리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또 이걸 이용해보면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오케이? 이런 지금 방정식 하나 있는데 내가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인수분해할 건데 이거 네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쌤 이걸 뭐 인수분해 그딴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그냥 배운 거고 빠르게 하자고 우리 배운 거였던 거잖아. 그치?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그럼 잘 봐. 얘가 0이게끔 하는 x값이 하나 보이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가 px야. 다항식 px인데 p1이 0인 거지. 그럼 p1이 0이면 px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럼 잘 봐. 얘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던 거지. 맞아? 그럼 내가 이제 얘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결정할 때 이제 방식은 뭐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야? 몫이지 몫. 그럼 조리제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는 그냥 1차였을 거 아니야. 여기 2차니까 1차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가 2차니까 얘는 x.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인수정리는 모든 인수분해의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너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공통수학 1할 때 그 고차방정식 있잖아. 고차방정식 할 때 특정한 그 공식 외운 거 빼고 싹 다 어떻게 했어? 조리제법 이용해서 했었지. 그래서 인수정리가 뭐다? 인수분해의 가장 근간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밑에 위치 존재 시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밑에 다항식 px에서 맨 위에 pa가 0이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x는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논리가 이해가 되셔야 돼.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수정리에서 박스 있죠, 그치? 자, 1번 밑줄. pa가 0이면 px는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똑같은 말이고. 자, 두 번째. px가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pa는 얼마다? 0이다.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있죠? 인수정리와 인수분해 별표요. 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볼게요. 간단하죠? 이 다항식이요,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치?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나머지가 0이었다는 이야기고 인수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얘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머지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얼마였다? 0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빼가지고 계산 좀 할게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곱해버릴게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2 마이너스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k는 0 이거잖아. 그치? 얘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는 0이고 이걸 만족하는 k값의 합을 구해달라며. 그러면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근각계수한 게 이용하시면 얼마? 8이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예제 7번 볼게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라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뭐 한답니까? 나누어 떨어진대요. 즉 인수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f3은 얼마였다? 0이잖아. 그치? 그 다음 f-2는 얼마였다? 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쁘게 x-3, x 플러스 1이구나. 잘못했네. 얘가 f-1이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주고자 하는 정보는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치? 그럼 x에다 1 대입하시면 f1-2가 0이었다는 이야기니까 f1은 얼마였다? 2였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자, 이때 너한테 야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좀 구해줘 이랬잖아. 그치? 얘 몇 차야? 2차지. 얘는 나머지가 어떨 거야? 1차 이하의 식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맞지?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린 x값이 1이니까 1 대입해볼게요. f1 더하기 1은 a 더하기 b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근데 f1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냐면 2니까 얘는 3이고 f-1이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1이잖아요. 그치? 그럼 두 개 더하면 2b가 4니까 b는 2고요. a는 1이네요. 나머지가 얼마였다? x 플러스 2였구나 이거지 지금.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계속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리집법의 중복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결정되어 있지 않은 계수들을 결정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미정계수잖아요. 그럼 방식이 첫 번째. 너 이거를 전개해서 계수끼리 비교해도 되죠. 그게 계수비교법이죠. 두 번째. 얘가 0이 되게끔 만드는, 또는 뭐 식 3개니까 식 3개만 뽑아내면 되지. x에다 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해서 식 뽑아내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게 수치 대입법이지. 그것까지 내가 안 할게. 그건 완전 기본 방식이고, 봐봐. 얘는 근데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x-2의 3승, x-2의 제곱, x-2의 1승이잖아. 그치? 그럼 마치 뭐냐면 x-2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이 다항식을요. 요 C라는 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뭐야? 나머지지. x-2로 나누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고 얘 나누어 떨어지고 얘 나누어 떨어져서 그때 나머지는 얘잖아. 얘. 맞아? 그럼 봐봐. 얘가 x-2로 한번 나누면 몫이 x-2의 제곱 플러스 ax-2 플러스 b 하고 나머지 c지 이렇게.
맞아. 아, 그럼 얘는 한 번 나왔을 때 나머지지. 그치? 그럼 봐봐. 또 이때 B는 뭐냐면 그 안에 몫이 있잖아. X-2로 나눴을 때 한 번 몫. 그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뭐야? B지. 그럼 B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을 X-2로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네. 그 다음 또 그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잖아.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석이 된 거야? 아, 얘는 저놈을 X-2로 몇 번 나눴을 때? 세 번 나눴을 때 나머지네.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A, B, C를 어떻게 빠르게 결정할 거냐면 X-2를 몇 번 나누고 있어? 세 번 나누고 있지. 그럼 조리제법을 연속적으로 세 번 써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4니까 한번 써볼게.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2니까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6, 2지. 한번 썼죠? 그 얘가 뭐였단 이야기야? C였단 이야기지. 그 다음 그 몫을 한 번 더 나눠 X-2로. 한 번 더 나누면 또 한 번 더 조리제법 쓰면 되니까 1, 2, 1, 2, 5잖아. 그치? 그 얘가 뭐였단 이야기야?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얘가 B였단 이야기지. 그치? 그 다음 한 번 더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1, 2, 3 해서 얘가 뭐였단 이야기야? A였단 이야기지. 아, 즉 요놈이 A고 요놈이 B고 요놈이 C네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빠르게 결정해낼 수 있다고. 조리제법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아시겠죠? 오케이? 봐봐.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너 미정계수 결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본 다음에 네가 거꾸로 식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모의고사 맨날 나오거든. 봐봐. 얘가 세 번 나눴을 때 얘는 뭐야? 몫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 요게 X-2로 세 번 나눴을 때 몫 1이지. 그 다음 얘는 그때 나머지지. 근데 얘는 사실 X-2로 두 번 나눴을 때 몫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얘는 X-2의 제곱 A. 얘는 하나씩 줄여. 한 번. 얘는 없어. C. 그냥 써버리면 얘가 뭐야? 얘랑 똑같이.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도 갈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오케이? 얘 별표입니다. 이거 아예 테마로 빼놔요. 이거는 시험 대비 때.